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요, 정종 회장이 세 번째 가출, 네 번째 가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직장 복흥상에 취직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출로 아버지께 잡혀와서 다시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장댁에서 빌려다보는 동아일보에 그 밑에 광고란에 평양 부기학원에서 6개월만 부기를 배우면은 학력에 상관없이 취직이 잘 된다고 광고를 낸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부분을 스크립을 해서 오래 두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며칠 뒤에는 또 동아일보 밑에 광고란에 경성 덕수 부기학원에서도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6개월만 부기를 배우게 되면은 100% 취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배워서 취직을 하자,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성 덕수 부기학원의 광고지 부분도 스크랩을 해서 오려서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직접 써서 평양 부기학원에다가 안내서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한참 후에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보내왔었죠. 그런데 그 평양보다는 경성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부기학원을 다녀야 되면 학원비를 내야 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취방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죽을래도 없는 그 돈이 왼수죠. 그런 찰나에 그 얼마 후에 집에서 황소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40원을 받았거든요. 그 40원하고 또 그 며칠 뒤에 또 그 작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송아지 팔은 돈 30원을 또 큰 형께 맡긴 거죠. 그래서 정종 회장 아버지 정복익 선생께서 직접 안방에 깊숙한 그 괴짝에다가 돈 70원을 이제 감춰뒀습니다. 도둑질도 본 사람이 한다고 저 돈만 있으면은 부기학원에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는 이제 점점 그 돈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괴짝 안에 들은 70원을 딱 훔쳐서 바로 그 송전역으로 달아나서 야간 열차를 타고 청량리로 오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잠을 잤는데 어떻게 송전역으로 가서 그 야간 기차를 탈 수 있었을까요? 요즘 상황 같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 저녁을 먹고 나서 한 저녁 7시나 8시 전에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등잔불에 그 기름마저도 아끼려고 날이 컴컴해지면은 바로 저녁 먹고 나서 다른 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취침에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골아떨어진 시간이 뭐 기껏 해봤자 한 저녁 8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송전역에 가서 야간 열차를 충분히 탈 수 있었죠. 그래서 송전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청량역에 와가지고 그 역전에서 국밥 한 그릇을 갖다 막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한 그릇 먹어 치우고 바로 걸어서 그 덕수궁에 있는 경성 덕수 부기학원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덕수 부기학원에다가 70원을 모두 맡겨놓고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부기학원에서 열심히 이제 부기를 배웠죠. 부기를 해야 뭐 단식 부기, 복식 부기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처음 배우는 정주영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고 신기했던 거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은 위인전을 사서 나폴레옹 위인전, 그다음에 링컨 위인전 이런 책들을 이제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중요한 대목은 또 공책에 옮겨 적어서 또 그걸 따로 또 읽고 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야겠다 꿈을 꿉니다. 나폴레옹이 그 진취적인 기상과 불굴의 정신, 꺾이지 않는 기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성공을 해서 프랑스의 공화국의 황제가 되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감동을 한 거죠.
반면 또 링컨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또 그 도시로다가 나와가지고 막노동을 했던 것도 같다 해가지고 처지가 같다 싶어서 그 사람들을 닮으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밤이면은 또 책을 읽고 낮에는 부기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서 2달이 이제 지나갈 무렵에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이 또 경성 부기학원까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평양 부기학원하고 경성 부기학원 광고를 2개를 오려가지고 경성 부기학원을 선택하면서 평양 부기학원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방바닥에다가 그냥 두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평양 부기학원까지 정주영을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없었고 평양 부기학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성에 가면은 경성에도 똑같이 부기학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평양에서 다시 또 경성 부기학원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님을 처음 이제 마주했을 때 정주영은 참 끈질기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던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대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4달만 지나면은 이제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충분히 이제 그 부기를 배워서 취직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 또 찾아왔나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돈에 대한 얘기는 일체 안 하시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얼마나 남았니? 예, 그래서 그 보니까 학원에 그동안 먹고 자고 학원비를 이제 그 제하고 나니까 한 40원이 남더랍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내가 뜻을 굽히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농사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만큼은 고향에 들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울면서 네가 장손이고 종손이기 때문에 내가 둘째나 셋째나 됐으면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종손이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도 모셔야 하고 네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 집안은 이제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시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만 서서히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아버님께서 딱 정주영의 손을 잡으면서 사실은 이번에 너 장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농토를 개간해서 또 둘째 인영이도 또 산 넘어 밭을 주고 개간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해서 살림을 늘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네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모두가 이제 알거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고향에서 논밭 팔아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50평생을 살아봤지만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구는 객지에 나와서 공부한답시고 나와서 객사하고 누구는 논밭 팔러 나와서 사업한다고 해서 모두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된 사람들만 봤지 성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네가 만약 부기학원을 6개월 과정을 마쳐서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회사에 스고가이 사원밖에 더 되겠냐?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느냐? 집으로 내려가자 해서 결국은 아버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또 접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기 전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동안 서울에서 바쁘게 생활하느라고 동물원 구경도 못했지? 우리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나 구경하고 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동물원이 창경원이었죠. 창경원을 둘이 갔습니다. 창경원을 갔는데 아버님께서는 뭐 동물원 구경이 공짜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창경원의 매표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른 10전, 어린이 5전. 그걸 보더니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호랑이 많이 봤다. 그러니 너 혼자 가서 구경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제로 꿈에 부풀러서 올라와서 4달만 있으면 취직을 될 상황인데 다시 강제로 잡혀서 내려가게 될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혼자서 동물원 구경을 하겠습니까? 나도 구경을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아버님께서는 20전을 꺼내셔서 매표를 한 다음에 둘이서 동물원 구경을 같이 하고 걸어서 청량리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다시 또 송전역까지 가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할머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돈에 대한 얘기는 일체 꺼내지 않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반기기 일색이었습니다. 마치 짜고 한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썩어야 하나 보다. 이제 체념을 하고 열심히 다시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또 그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이제 풍년인가 했는데 서리가 일찍 내려서 다시 또 흉년이 된 겁니다. 흉년이 되면은 동네마다 전부 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부 싸움이 막 그냥 잦아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매일 부부 싸움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 거 아닌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가출에 대한 그 욕심이 살살 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출 때는 70원이라는 거금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당당히 가출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네 번째 가출은 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리 떨어진 곳에 아주 부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300석 지기 오인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벌써 나이 18살에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색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정주영이 바람을 놓으니까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오인보와 함께 서울로다가 다시 또 가출을 하게 됩니다. 둘이 서울에 와서 같이 있으면은 돈 한 푼 없는 정주영이 오인보에게 자꾸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아서 그 신세는 지기 싫고 해서 오인보에게 여비 50전을 더 빌려서 너는 서울에 있어라. 나는 인천으로 가겠다. 그래서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배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을 했는데도 비가 오면 또 공을 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울로 오는 도중에 인천에서 오다 보면 소사가 있습니다. 소사의 그 어느 마을에를 들어갔는데 그 농촌에서 일손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정주영에게 농사일을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농사는 어리지만은 전문가 아닙니까? 농사일 하는 걸 보더니 이 시골 분들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옆집에서도 와서도 또 우리 일도 해달라. 앞집에서 와서도 우리 일 좀 해달라. 뒷집에서도 우리 일 좀 해달라.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하루 정도만 일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한 달 동안을 남의 농사일을 도와준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제대로 한번 만져본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안암동에서 대학교를 짓는 공사를 합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돌을 나르고 뭐 나무를 나르고 막노동을 한 거죠. 거기서 막노동을 2개월 이상 하면서도 이것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다. 안정된 직업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쉬는 날이면은 걸어서 서울 시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효로 용산역 근처에 풍전 역공장에서 그 직원을 모집한 데는 광고를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사원으로다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단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는 적었는데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공치는 일이었고 이 일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수월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거기서 풍전 역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연 만드는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아주 허드렛 일만 잡일만 시키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쉬는 날은 또 서울 시내를 오가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우연찮게 그 신당동 쪽에 그 복흥상해라는 쌀가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 아저씨가 취직할 때 그것도 면접이죠. 딱 한마디 묻습니다.
자전거는 탈 줄 아냐? 못 탄다고 얘기하면은 취직을 안 시켜줄까봐 예, 잘 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굉장히 부잣집이 아니면 뭐 일본 순사 이런 사람들만 이제 자전거를 타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죠. 있는 사람들만 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정중의 집에는 뭐 자전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못 탔죠. 근데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하면서 이제 복풍상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달에 이제 급여가 먹고 자고 하면서 쌀을 반가마는 일을 받는 조건으로 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로써 이제 정주영은 가장 안정된 직장을 이제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복흥상해에서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4년 만에 복흥상해를 쌀가게를 무일푼으로다가 어떻게 인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